집합의 연산 이어서 가볼까요? 이번 강의는 40페이지 집합의 연산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집합의 연산의 성질 첫 번째 했던 내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요. 그 이후로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의 성질 두 번째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연산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봅시다.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볼까요? 여집합을 지난 강의에 했었죠. 네, 여집합이 뭡니까?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집합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전체 집합의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뭐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합들을 모두 포함하는 큰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었고요. 그러면 어떤 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되어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C 컴플리먼트인가 뭐라고 했었죠. 네, 영어로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모의 여집합, 그러니까 네모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거에 요걸 써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네모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집합의 여러 가지 개념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크게 4개의 항목들을 상식적으로 집합의 개념과 연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납득을 하면 문제를 풀거나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의 여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여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 그 결과가 뭐예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그 요령으로만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여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게 소거가 돼서 그래 A 자신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내느냐? 여집합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죠. 여기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U를 얘기하는 거죠. U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의 여집합인데, 그렇다면 A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A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이 뭘 이 부분의 바깥 부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바깥 부분, 요거의 나머지 부분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A 자신이 되는 거예요. 즉 A의 여집합의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A 자신이 된다.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가시죠? 네. 여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여집합의 개념은 뭐다? 전체에서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로 되어 있는 집합. 됐죠? 그럼 두 번째도 이해가 갑니다. 자, 볼게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 전체의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나머지는 반대로 뭐가 된다? 전체가 될 것이다. 여집합 의미대로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에서 어떤 걸 제외한 나머지. 그런데 1번 볼게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를 제외하고 남는 걸로 만들어진 집합.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도 안 남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상식적으로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간다. 그 다음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에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전체가 되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죠. 전체의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 나머지는 전체가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것도 집합의 연산을 정리할 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익혀두면 좋겠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나왔네요. 교집합은 쉽게 말하면 뭐 찾는 겁니까? 겹치는 원소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랑 겹치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랑 그 집합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나오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wan 반대로 A랑 그 A의 나머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전체가 나오겠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여기 경계의 테두리라고 얘기했죠. A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습니다. A 여기.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공통 원소 겹치는 걸 찾아봐라.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을 합쳐봐라. 그럼 뭐가 돼요? 전체가 나오네요. 전체가. 이해 가셨죠? 이거는 아주 쉬운 거라 뭐 강조는 하지 않겠지만 알아두셔라.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A가 B에 포함이 되면 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는 반대다.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집합들의 포함 관계는 원래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역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자고요. 일단 기억해 놓는 거 먼저 할게요. A가 B에 포함이 되면은 얘네한테 여집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이 반대로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자, 보자고요. 지금 A가 B에 포함이 되는 벤 다이어그램은 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 있고요. B 안에 뭐가 A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관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을 때 B의 여집합을 여기 번호가 1, 2, 3번 돼 있잖아요. B의 여집합은 몇 번에 해당하는 영역입니까?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A의 여집합은 1번, 2번. A의 바깥 부분이니까 1번, 2번.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죠. B의 범위가 더 넓으니까 여집합은 오히려 B의 여집합이 더 범위가 좁아지고 A의 여집합이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만약에 D의 여집합하고 C의 여집합 중에 C의 여집합이 더 큰 범위다. 얘가 포함하고 얘가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면은 야, C하고 D 사이에는 무슨 관계야?
반대로 C가 포함이 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집합의 집합과 관련된 연산의 성질을 했는데,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하나씩 들으니까 어때요? 뭐 이게 뭐 심오한 증명이나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집합과 뭐 교집합, 그쵸? 뭐 부분집합의 개념하고 개념을 연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노트 같은데 요런 거 한 줄씩만 써 보시고요. 요렇게 요 박스 하나씩만 써 보시고 그리고 그냥 이거 쓰고 영어 단어 쓰고 그냥 외우고 끝내듯이 하지 마시고 요게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한번 자기 머릿속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스스로한테 설명을 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했어요.